한번 알아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잘하는지. 가스라이팅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종하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조건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의 조건이란 건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에 잘 따라오게끔 조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잘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상대방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을 몰라야 한다. 이거는 고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얘를 조종해서 내 뜻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가 알아. 고집세.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돼. 이러면 그건 하수인 거예요. 그쵸? 상대방이 내가 하는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는다. 이거 하수예요, 하수. 가스라이팅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동화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게 없으면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겁재가 있어야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인간이다 가 됩니다. 겁재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스라이팅이 어렵다.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렵다고 하자고요. 어렵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사주에서 비겁이 중요하냐? 일단 사주 내에 비겁이 있다는 것, 이거는 영혼이 교감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감이 돼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나이고 내가 상대방인 것 같은 비겁이 있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분들을 보면요, 상대방의 감정에 굉장히 동화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슬픈 장면이나 상황에서 울 수 있다. 다 비겁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비견이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하겠지만은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주제로 하는 거니까 겁재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자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울고 있다, 슬퍼한다, 화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감해주고 교감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오롯하게 느끼는 것들은 겁재나 비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겁이 없어도 다른 글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감정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의 경우는 기억된 감정 전이가 되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애인이랑 헤어졌대요.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옛날에 헤어져서 울었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헤어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내가 발로 차고 내가 이렇게 갑질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인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러면 인성들은 공감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감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성이에요. 비겁이 없는 경우를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들이 뭔가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같은 경험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비겁이 있게 되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경험이 없어도 왠지 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막 목 놓아서 우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겁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 내에 타인이 있는 거잖아요. 비견겁재라고 하는. 내 사주 내에 타인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자, 그래서 어떻다? 겁재 있으면 이거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타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타인이 나랑 성향이 달라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비견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한 걸 비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가스라이팅은 겁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데 어제 알게 된 사람, 처음 알게 된 사람, 혹은 이제 건너가지고 외국인까지 이렇게 타겟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겁재다 이거죠. 비견은 애초에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견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순위는 겁재예요. 자, 2순위로 필요한 거. 그럼 겁재를 다루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상황은 뭐냐면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몰랐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려면은 그 상황이 당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당연하게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겁제에게 해야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인데, 뭐 영화로 따지면 인셉션 같은 거죠. 인셉션이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짝 스포를 하자면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와이프한테 생각을 심어요. 무슨 생각을 심냐면은 이 현실이 가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자살을 해요. 가짜 세상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는 진짜 세상에서 깨어나려고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을 주입해야 돼. 근데 그게 내가 당연하게 믿는 생각을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보다는 정인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나의 상황에 감흥해서 이렇게 끌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정인이 반드시 겁제를 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한자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인이 반드시 겁제를 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을 생하는 것보다 겁제를 생하는 힘이 강해야 한다가 되겠죠. 이를테면 정화일간이 병인월에 태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인성이 정화보다는 병화를 생하는 게 월등하게 강할 거예요. 그쵸?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저게 인목이 정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일간인 정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거의 겁제를 생하는데 몰빵되어 있다시피 하죠.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겁제와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비견이나 편인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이 안 되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가능은 하다 이거죠. 가능은 하다. 그런데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수준 낮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보다 어린 사람, 뭐 아이,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나 편인이 있으면은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스라이팅이 보인다는 거죠. 얘가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 뭐 이렇게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 같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인과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정인, 이거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정인이 있으면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가? 내가 믿고 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인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비겁을 떠나서 정인이 있는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비겁이 없는 상태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집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정인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인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도 그런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편인은 어떻다고요?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인은 항상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편인도 때에 따라서 정인보다 더 강력한 당연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인의 그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편인은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인은 한번 굳어지면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인이 겁제를 생한 것, 이거를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내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시켰다가 됩니다. 그쵸?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십성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정인이 뭔지 겁제가 뭔지 이렇게 막 알게 되는데, 겁제가 막 이름이 겁제다 보니까 재물을 겁탈한다 뭐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공부할 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부터 지우셔야 돼요. 그냥 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랑 결이 다른 타인일 뿐이에요. 정의는 내 생각이고 내 권리이고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게 겁제한테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주입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겁제에게 정의는
편인으로 작용한다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인목이 정화한테는 정인인데 병화가 일간이 되면은 인목은 편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입되는 이렇게 편인이기 때문에 주입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물론 오행의 구조에 따라 처음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면 바로 가스라이팅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겁재가 있는 명들은 처음에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거나 가치관을 바꾸거나 나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 때 그 처음이 힘들 뿐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좀 이상한데 왜? 내 상황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겠죠. 여기서 가스라이팅을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없다면은 처음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겁재들이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첫 번째는 일간이 겁재보다 강한 상태여야 한다. 이거 신앙이죠. 그래야 겁재를 내 뜻에 맞게, 일간의 뜻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조종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간이 겁재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겁재한테 휘둘리게 돼요. 상황이 그렇게 변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또 예시를 들어서 병화가 이 노래 나면 병화가 더 셀 거 아니에요. 정화보다는. 근데 그 정화가 병화보다 세기 위한 근이 있다던가 사주에, 아니면은 천간에서 목생화를 직접적으로 끌어오던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병화에 끌려가는데, 그걸 이제 오행적 용어로 뭐 탈광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런데 정화가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면은 병화가 나도 모르게 정화가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논리적 구조가 탄탄해서 겁재가 벗어날 구멍이 없다가 됩니다. 물론 이 상관도 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겁재를 다루려면 일간이 뭔가 겁재를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일간에게는 상관이지만 겁재에게는 식신이다.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는 상관인데 겁재한테는 식신이니까 뭐예요? 겁재가 원하는 말을 내가 대신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겁재 입장에서는 일간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야 여기서 완벽해지는 이유가, 일간 입장에서 겁재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빈틈을 찾아내는 게 이 상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커요. 일간에게 겁재를 공략하는 포인트가 된다 입니다. 만약에 상관이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가스라이팅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고수가 아니라니까요. 하수예요, 하수.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겁재를 완벽하게 공략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상관도 있고 정인도 있고 일간의 힘도 가지고 있고 겁재도 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순간 최면 걸린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인이 없다? 안 되죠. 겁재가 없다? 당연히 안 되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빈틈을 오히려 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 편인도 가스라이팅 잘 하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하는 순간 무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네, 무시받습니다. 편인으로는 가스라이팅 안 돼요. 편인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일간한테 편인이 있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조상님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거 다 편인 코드잖아요, 편인.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시하거나 피하죠? 그게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인한테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편인 있는 사람한테 휘둘린다, 이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인이어야 돼요, 정인. 천지 차이입니다. 정인이 비견에게 간다? 비견을 생할 수도 있어요. 행한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인이 겁재를 생하는데 식신도 있다. 상관이 아닌 거죠. 나중에 가스라이팅 탈출한다. 이거 이제 플러스 겁재가 불만을 가진다. 점점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어쨌든 있으면은 겁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거든요. 상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래 유지되지 못해요. 처음에 잠깐은 혹 빠질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말을 합니다. 식신이 있어도 하수예요. 진정한 고수는 겁재와 정인과 상관을 갖춘 상태에서 일간이 힘이 있고 정인이 겁재를 생하는 코드가 커야 가스라이팅이 잘 되죠. 자, 왜 고수인가? 정인이 겁재를 생한 것. 이것은 내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준 것. 계산하지 않고 도와준 것. 겁재를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겁재를 생했다? 나 같아도 가스라이팅 당하겠어요. 왜? 얘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여기에 상관까지 있으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무대가로 도와준다. 이걸로 도와주고 뭔가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걸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한테 한번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뱉어내야 돼요. 논리에서 밀립니다. 야, 나는 너 힘들 때 내 월급 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줬지. 와이프한테 안 주고 너한테 다 줬잖아.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박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들한테는 받지 마라. 네가 받은 것 이상의 이상으로 뱉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 의도는 순수할 수 있겠죠.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 대쪽같이 그렇게 끝까지 막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렇게 막 안 간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면은 이런 명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야, 희극.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은 원수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사주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십성적으로 보는 게 가장 빨리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 목생화는 어떤 스타일이고 수생목은 어떤 스타일이고 뭐 이런 게 다 달라지긴 해요. 물론 여기서 제일 고수는 생으로 치면 수생목이 가장 고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니까. 물론 일간별로 오행별로 구조에 따라 격에 따라 뭐 다른 거 다 봐야겠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두 개라도 좀 어설프면은 눈에 보여요. 가스라이팅 하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당하죠. 근데 이게 구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살벌합니다. 그냥 주변 모든 상황이 내 의도대로 가요.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이 강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언제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이 강해지는 운이 오면은 내 주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이 약할 때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가스라이팅 했는데 자기가 상처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기치려면은 이 정도 구조는 갖추어야 뻔뻔하게 사기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인이 있고 비견이 있고 이러면은 사기 못 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편인이 일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일간이 근기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가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관이 어떻다, 뭐 재가 그러니까 재관이 있으면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겁재나 정인이나 상관이 있는 구조에 작용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재관이 들어오는 순간 이득이 보여요. 재적인 이득을 취하든 관적인 이득을 취하든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를 하려면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 등쳐먹어야 되는데 재관이 개입하면은 방송국에서 취재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막 사기치고 가스라이팅 하던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관은 어설프게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에 털리게 되죠. 이제 막 구속도 되고 명예도 떨어지고 이럽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재나 관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명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착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죠. 그 경우까지 가면 너무 많아지는데 정인에 관이 붙어 있다던가 상관에 재가 붙어 있다던가 하면은 겁재가 털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데 정관이 있거나 인성을 쓰는데 뭐 재가 있다 이러면은 그 가스라이팅은 한계가 있는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운이 좋다고요? 그런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구조들은 재성운이 오는 순간
개망신 당할 수가 있어요. 돈이 되긴 뭘 돈이 돼.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막 깜빡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그런 관제수에 얽혀서 들통날 수 있다. 그런 구조는 재관운이 가장 어려운 운이다. 근데 그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무죄인데 제가 왔네? 무관인데 관이 왔네? 무관인데 관이 왔으니까 승진하겠네? 무죄인데 제가 왔으니까 돈 벌겠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또 유튜버가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재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스라이팅에 이제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사기꾼이네 막 이렇게, 아니 가스라이팅 하면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재관만 가지고 운에서 온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관운에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힘들어요? 어차피 재관 없을 때 잘 살던 사람들인데 재관이 들어옴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나 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 당연히. 진정한 부자는 내 양말에 구멍 난 걸 모를 때 부자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 요즘에 방송이나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데 올해는 제가 식신 들어왔으니까요. 좀만 봐주세요. 내년부터는 제가 하기 싫어도 계속 올릴 겁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